오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성소수자들에게 내가 묻고 싶어. 진선미나 박영선이 차별금지법을 제안해가지고 새누리당 교인들한테 드립다 까일 때 너네 어디 있었니? 박영선이나 진선미를 위해서 자원봉사라도 했니? 내가 묻고 싶은 거야. 더민주에서 박영선이나 진선미, 박영선, 진선미, 최민희, 예. 그 몇 명 의원들이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애자,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요, 신고를 못 해. 신고를 하면 그게 동성애자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정하자고 법률 개정안을 냈어. 그래가지고 일베한테 박영선, 진선미, 최민희 이런 사람들 디립다 까일 때 김현 막 이렇게 해서 어디 있었냐고. 너네 그때 박영선, 진선미를 위해서 싸워봤니? 박영선이 교회에 가서 발언한 거 시비만 걸었지. 박영선이 그 일베들한테 드립대 당할 때 박영선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거들었냐고. 그래놓고 이제 야권이 정권을 교체할 만한 상황이 오니까 또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서 침발라가지고 논점을 흐리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소수자에 대해서 글 쓰고 있는 너희들이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얼마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냐고.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이명박 박근혜가 서슬퍼렇게 지랄할 때 그때 너네들 내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할 때 그때 너네 어디서 뭐 했어? 이게 뭐예요? 택배예요? 뭐야? 김영관 씨가 물,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많죠? 아니 어떤 우리 시청자가 김영관 씨가 이거 한 박스하고 3개 보낸 거고 그래서 제가 서비스로 드린 거. 그래서요. 이걸 팬이어가지고. 어차피 이거 저 캔커피라도 예,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물이 네. 상당히 아프신 분들도 많이 드시고 그래요. 체중이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어떤 시청자분이 그 물을 보내셔가지고, 약산수라는 그 물을 보내셔서 제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 시진핑이 먹는 물이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 받느라고 좀 늦었어요. 자, 내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약산수. 잠깐만, 어디까지 얘기했어? 차별금지법.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서슬퍼렇게 더민주 지지자들 짓밟을 때, 더민주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짓밟아댈 때, 나는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야당 의원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시위 한 번 못 봤어. 내가 모른 건가? 했어요? 성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야당 의원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나서서 시위하고 맞서 싸워본 적 있냐고. 지금 이 모든 민주세력이 분노해서 박근혜 탄핵이란 이슈 하나로 모였어. 그래서 판 깔아놓으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나와가지고
성소수자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투쟁이라는 건 어려울 때 하는 게 투쟁이야. 어? 투쟁은 어려울 때 하는 게 투쟁이라고. 이명박 박근혜가 서슬 벌할 때, 그럴 때 투쟁하는 게 투쟁이지. 다른 사람들이 싸워서 만든 판에 숟가락 얹는 건 투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침 바른다고 얘기하는 거지. 나는 성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거에 반대해요. 그러나 성소수자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그 사람들의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야. 다만 단지 인간이란 이유로 그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야. 나는 10년 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해왔어. 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많이 봤죠? 그죠? 그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민주세력이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침발로 숟가락 얹으면 안 된다고 봐. 옛날에 페미니즘 운동했던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끊임없이 싸웠기 때문에 여성의 투표권을 차지했다. 그래, 싸움은 어려울 때 하는 거야. 지금은 남이 만들어놓은 판에, 남이 깔아놓은 판에 지금 올라앉는 거 아니야. 그건 투쟁이 아니야. 숟가락 얹는 거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싸우는 게 투쟁인 거야. 내가 이 얘기 왜 미리 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제까지 십몇 차 촛불을 하는데 성소수자가 한꺼번에 2번 올라온 거 처음이야. 그죠? 그러더니만 지금 진보 언론에서도 성소수자 애들이 글을 직접 계속 조직적으로 쓰기 시작했어. 난 이거 순수한 움직임이라고 안 보여. 이거 순수한 움직임이라고 안 보여요. 이제까지 십몇 차 촛불 중에 성소수자가 2번이나 나와서 얘기한 거 처음이야. 난 한 번도 못 들었어, 이전에는. 그러다 갑자기 지금 나타난 거야. 아닌가? 내 말이 맞지? 이제까지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촛불을 들었는데 이제까지 성소수자들이 뭐 2-3번에 한 번씩 올라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 갑자기 18일날 2번 올라오더니 문재인의 무슨 공약 발표회장에 가서 성평등 공약 발표회장에 가서 난동을 피웠다는 거야. 나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봐. 이거 정상적이지 않잖아.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싸워왔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촛불을 이석기 석방 집회라고 착각하게 하더니 이제는 촛불이 성소수자 집회라고 비난받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성소수자들은 언제쯤 싸워야 되나요? 내가 볼 때 대통령 된 다음에 얘기하라고. 대통령 된 다음에 얘기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성평등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무슨 일베니 무슨 나부랭이들이 나와서 지랄할 때 그때 맞서 싸우는 거야. 그런 걸 투쟁이라고 해. 남이 깔아놓은 판에 숟가락 얹고 깽판 치는 게 투쟁이 아니야.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똥바가지 퍼붓는 게 그게 무슨 투쟁이니? 니네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야당 의원, 야당 후보가 아니라 지금 개신교라는 간판 달고 장사하는 사기꾼들, 동성애 반대를 뭘로 삼아서, 무기 삼아서 야당 정치인들을 핍박하는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투쟁의 방향이야. 투쟁 대우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왜 야당이랑 싸워 니네가 지금? 그럼 권력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때 안 싸웠냐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엎드려 있다가 왜 야당한테 시비를 걸어?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이 싸우고 싶으면 박사모 집회 앞에 가서 싸우는 거야. 걔네들이 지금 너네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너네들을 비판한 사람이 아니야. 투쟁이란 말을 쓰고 싶으면 그럴 때 쓰는 거야. 지금은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물론 논점을 던지는 건 좋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일단 차별금지법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지. 나는 그렇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힐러리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그렇게 욕지거리를 해댈 때 나는 성소수자들이 직접 나서서 힐러리 편 드는 거 못 봤어.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싸우는 거 못 봤다고. 싸웠나? 성소수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싸우는 거 못 봤다고. 투쟁은 그쪽이랑 하는 거야. 성소수자를 핍박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투쟁이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사람하고 왜 싸우냐고. 왜 욕을 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할게요. 가짜뉴스. 지금 너 다리 길이가 18cm야? 아이 나 진짜 이 다리 길이 18cm가 그냥 댐비면서 다리 길이가 18cm여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 이 자식아. 아니야. 양다리가 18cm.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가짜뉴스 이야기. 가짜뉴스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김정남에 관해서 나왔던 뉴스들이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요. 사실로 확인된 거 있냐고. 사실로 확인된 게 없어. 가짜뉴스가 엄청 판을 쳐. 그죠? 그런데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말레이 경찰에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잠깐만 잘못했어. 지금 김정남 살해 사건에 관계돼서 엄청나게 많은 미확인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미확인 보도들이 각자 어느 언론사가 이렇게 보도했다 라면서 돌리고 있는 거야. 요미우리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다. 후지TV가 이렇게 보도했다. 그런데 그게 말레이 경찰의 발표냐? 아니야. 지금 김정남 관련 보도들이 말레이 경찰에서 발표한 건 김정남이 죽던 날 떠난 사람 4명이 북한 사람이다. 리정철이 북한 사람이다. 그리고 베트남 여자, 인도네시아 여자 2를 잡았다. 그거야. 그런데 사이는 잘 모른다. 사이는 잘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얘네들하고 어떻게 공모했는지 발표는 아직 안 났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야. 그게 말레이 경찰의 보도 내용이야. 그러면 진짜 보도는 그것만 보도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언론사들의 추측이야.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야? 말레이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만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카더라 통신들, 가짜 보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거야. 언론사, 어느 언론사가 주장했다. 그건 다른 말로 개소리다 라고 정리하면 돼. 말레이 경찰이 뭘 발표했나, 공식 발표 내용이 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말레이 경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누가 거부하고 있냐? 북한이. 북한에서 김정남 사건에 대해서 말레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김정남이 아니다. 죽은 게 김정남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난동을 피우고 있어요. 아니 공식적인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 라고 얘기한다라면 뭘 믿겠다는 거야? 그럼 가짜뉴스가 맞는 거야? 가짜뉴스도 틀리고 말레이 경찰의 발표 내용, 수사 내용 결과도 틀리다. 수사한 것도 없어 지금. 다 무조건 못 믿겠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경찰의 수사 내용을 못 믿겠다.
아직 수사를 안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수사 내용을 못 믿겠대. 수사 결과 발표도 안 됐는데. 누구랑 똑같아? 박근혜랑 똑같아. 물론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엮었다. 이러고 있죠. 지금 북한의 대사가 하는 짓하고 박근혜가 하는 짓이 똑같아.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야. 물론 차이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수사 결과 못 믿겠다고 발표하는 거고, 박근혜는 수사 결과가 다 나왔는데 수사 결과 못 믿겠다는 거고,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은 말레이 경찰을 직접 뽑지 않았으니까 안 왔는데 못 믿겠다라는 거고, 자기네들이 뽑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거고, 박근혜는 지가 임명했는데 못 믿겠다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북한이나 박근혜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런데 차이점은 북한은 자기네들이 말레이 경찰을 임명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거야. 근데 박근혜는 이미 증거가 다 나왔고 자기가 임명했는데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 예. 그 종박단체와 북한의 공통점이죠. 예.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자, 그 다음 JTBC 관련한 가짜뉴스들. JTBC가 미국으로부터 뭐 3천억 원의 소송을 당했다, 이런 뉴스가 돌았어요? 아니, 나한테 JTBC에 대해서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사람들이. 난 그런 내용이 도는지 몰랐어요. 예. 금시초문이죠. 우린 몰랐던 거 아니야? 그 3천억을 소송받았다. 맨 처음에는 뭐 500억이라 그랬다가 엊그저께 집회에서는 3천억이라 그랬대. JTBC가 미국에서 3천억의 소송을 당했다라고 뭐 이렇게 거짓말로 떠들고 다녔다며. 근데 걔가 미국인이라고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인이 아니라 사기꾼이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기꾼.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던 그런 애들에게 마이크를 주고 그 말을 따라다니는 서석구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그 가짜 뉴스들이요,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얘기 했잖아. 트럼프 관련해서 미군들이 뿌렸던 뉴스가 가짜 뉴스였다고. 마치 진짜로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럴싸하게 기사를 써갖고 링크까지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보니까 없는 뉴스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게 가짜 뉴스예요. 예. 그래서 지금 가짜 뉴스 막 실험도 하고 있잖아. 자, 이 가짜 뉴스 부분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제까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를 당해. 국어 시간에. 기사문은 사실을,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 기억나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신문 기사는, 뉴스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세뇌를 당해.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를 믿은 거야. 모든 뉴스는 사실이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그 조중동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세뇌했던 거야. 국민을 지배했던 거야.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것이 무조건 진실인 줄 믿는 순진한 국민들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막 뿌렸던 거예요. 망치 부인이 2007년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게 됐던 첫 번째 계기가 그거야. 김근태라는 정치인이 아라고 얘기했는데 조중동은 어라고 쓰고 한경원은 오라고 쓰더라고. 그럼 아라고 얘기했는데 왜 누구는 어라고 쓰고 누구는 오라고 쓰냐고. 근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본 뉴스를 가지고, 진보는 조중동 보고 김근태를 까고, 그 다음에 보수는 한경원 보고 김근태를 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 씨발, 어머 씨발, 내가 진실을 알려주겠어? 그러면서 김근태 방송국이라고 아프리카에 처음 오게 된 거야.
맨 처음에 2007년 1월 17일에 김근태 방송국을 시작한 계기가 그거였어요. 신문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을 전달할 매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방송을 하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14년까지 7년 동안 외친 거야.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짜 언론과 가짜 언론을 구분하는 법, 그 내용을 7년 동안 방송을 했어. 그런데 국민들 다수가 나를 비웃었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국민들이 나한테 그랬어, 대다수가. 야, 그렇게 공부 잘해서 명문대 나와서 기자가 된 애들이 버글버글한 언론사를 믿어야 되겠냐? 아니면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와가지고, 마루에서 떠드는 불량주부를 믿어야 되겠냐? 그러면서 내 말 안 듣더라고. 그러다가 뭐가 터지면서, 그 세월호가 터지고, 모든 언론이, 세월호 전원구조, 그랬다가 그게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면서, 하루아침에 우리 국민들을 깨어난 거야. 예. 하루아침에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전원구조 때 깨어난 거야. 그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요, 국민들이 뉴스를 다 100% 믿었어. 그러니까 이석기 변장 도표중도 믿었다니까. 그런데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뉴스를 믿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2시간 만에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머, 어떻게 언론이 거짓말을, 어떻게 미확인 사실을 보도해? 그러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 사과도 안 해. 정정보도도 하지 않아. 거기서 우리 국민들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뿌리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박근혜파야. 한마디로 구권력. 내가 볼 때는 나는 지금 이 시기가 세계적으로 구권력과 신권력의 교체기가 아닐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요. 푸틴이나 아베나 트럼프나 박근혜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극우파들, 극우 세력들이 지금 집권 두테르테나 에르도안, 세계의 소위 대통령들이 극우파로 짜여진 지금 이 모습은 내가 볼 때는 미디어와 자본과 미디어 권력이 이제 궁지에 몰렸다라는 표시가 아닐까. 자본과 미디어가 그동안에는 그럴싸하게 진보적인 척하는 그런 카드들을 가지고 눈속임도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미디어로 통제하고, 한마디로 방송 매체를 통해서 통제당하던 국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 시작했어. 정보를 독점하던 자들, 정보를 독점하고 이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던 자들의 뜻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 누수가 된 거야. 그래서 진실을 아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자 지금 미디어와 자본이 궁지에 몰린 거야. 그러면서 이런 각종 가장 최악의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말을 들으면 떡 하나 주지. 공통점이야. 아베나 푸틴이나 트럼프나 박근혜나 에르도안 두테르테의 공통점이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하면서 동의하면 떡 하나 주지야. 결국 인간의 본질, 공포와 탐욕을 이용한 정치야. 그죠? 그들의 공통점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정치를 하면서 순종하면 떡 하나 더 주지. 그런데 협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구권력, 소위 미디어를 이용한 자본이 내세우는 이 극우 세력들의 모습이 종말의 모습이다. 예, 종말의 모습이다. 자, 여기서 우리 국민이요. 나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우리 지구인들이 공통의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거야. 지금 푸틴, 트럼프와 아베, 박근혜, 두테르테, 에르도안, 프랑스, 영국의 극우파들, 그런 사람들의 권력 체제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 탐욕의 떡고물을 얻어먹으면서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구권력을, 그 자본의 탐욕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생산해낸 우리들의 생산물을 공유하는 나눔의 공동체 새로운 권력을 만들 거냐. 우리 인류에게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 기로에 서 있고 그 기로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게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봐. 뭐라고요?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한국의 촛불을 보고 시위에 나오게 됐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그 트럼프 탄핵을 요구하는 그 미국인이 영어로 인터뷰를 했어.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 우리들은 한국의 촛불을 보고 나왔다. 불의에 저항한 한국의 저항 정신을 보고 우리도 거리로 나왔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 했어? 한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한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거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여주게 될 거다. 우리들의 평화 시위, 우리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시민 문화가, 성숙한 시위 문화가 세계의 리더십을 보여줄 거다. 그런데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불순물들이 있다. 우리들의 길을 흐리려고 하고 우리들의 방향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탄핵에 집중해야 되고 특검 연장에 집중해야 되는 이 시기에 야권 후보들끼리 싸움 붙이고 야권 후보들 씹어대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불순물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국정원이다. 얼마나 바쁜지 우리 방에도 요즘에 안 들어와. 우리 방송에도 요즘에 안 들어오고 열심히 지금 안희정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인 척해. 그러면서 이간질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어. 그리고 가짜뉴스 퍼돌리고 있고. 집중해야 돼요. 방향을 잃지 말아야 돼. 예. 오늘 5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일찍 못 끝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특수문자 써서 강퇴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 한 20일 남았나? 우리가 전력 질주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시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20일 동안 우리가 24일까지 탄핵 최후 변론을 끝내지 못하면 우리는 3월 1일에도 나가야 돼요. 3월 13일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지금 우리 일생의 마지막 20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20일밖에 살 수 없다면 그 20일 동안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싸움을 해야 돼. 이건 기한이 정해진 싸움이야. 3월 13일까지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20일 동안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30년을 또 기다려야 돼. 다음 기회의 문은 30년 뒤에 열려요. 이번 이 문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 이 기회를 잡아야 돼. 20일 남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25일날 이런저런 딴 핑계 대지 말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영하 20도가 돼도 촛불 들고 나와야 돼. 돌아오는 20일 날에는 어떤 핑계도 대면 안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 돌아오는 20일에는 다른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뒤에는 여러분 대다수가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AI로 바뀌고 직업이 사라지고, 그럼 대다수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잃고 비관해서 자살하거나, 30년 뒤에 기회가 다시 와도 여러분이 살아서 기회를 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20일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3월 13일이 지나면 모든 기회의 문은 닫혀.
25일 촛불, 그리고 지금 3월 1일에 아까 보여드린 그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가 3월 1일에 최대 다수를 모인 3월 1일에 광화문을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광화문도 다 뺏었다 그러면서 지금 3월 1일 집회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25일에 어마어마한 최대치로 모여야 되고 3월 1일에도 광화문 사수투쟁을 해야 돼요. 예, 정말 우리의 독립투쟁은 끝나지 않았어. 우리가 이전에 일제와 싸웠다면 지금은 성조기와 싸워야 되는 우리의 독립투쟁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돌아오는 25일 투쟁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혹시 저처럼 저녁 때 금식 기도를 하셨던 분들 그동안 포기하셨나요?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25일 집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세요. 중간에 금식하다가 중간에 실패해서 포기하셨던 님들 오늘부터 20일을 목표로 다시 시작하세요. 예. 3월 13일까지 우리의 기회는 그때까지밖에 없어. 무조건 탄핵 인용 받아내야 돼. 못 받아내면 30년을 기다려요. 나 같은 사람 30년 감옥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다. 우리 인생에 이제 3월 13일까지밖에 없다면, 3월 13일에 우리가 모두 죽어야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싸워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싸움을 2017년 3월 1일에 끝냅시다. 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은 무슨 자기 개인의 채팅창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 오겠어요 그런 말 하지마. 영구블랙이야. 탄핵 될 때까지 안 풀어줄 거야. 지금 탄핵 풀어달라고 문자 보낸 분들 안 풀어줄 거예요. 예. 채팅창에서 눈치 없는 채팅해가지고 블랙 걸린 사람들 안 풀어줄 거야. 여러분이 망치부인한테 하고 싶은 말을 아니야, 망치부인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지. 망치부인 방송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헌재에 가서 빨리 탄핵 인용하라고 글 쓰세요. 예. 탄핵 인용되면 풀어줄 거예요. 전원을. 탄핵 인용되면 모든 블랙을 풀어줄 거야. 그때까지 안 돼. 20일 안에 탄핵 인용 받아오세요. 그럼 풀어드리지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자발적으로 업을 눌러주신 4,913분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6,500명이 넘게 봤는데 업은 5,000명밖에 안 했구나. 1,500명이 지금 업을 안 하고 튀었다 이거지. 오늘 밤 험한 꼴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예,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일일이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망치부인이 오늘도 당당하게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못한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허락받은 5분의 업로더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밖에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리시면 고소 대상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유튜브 영상을 자유롭게 허락받은 분들한테 자유롭게 링크 시켜도 돼요. 예. 근데 파일을 독자적으로 올리고 싶으시면 저한테 문의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망치부인은 목숨을 걸고 방송을 했어요. 요즘에 내 모토가 방송하다 죽자야. 예. 차라리 방송하다 죽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컨디션이 진짜 그지 같아요. 정말 너덜너덜한 컨디션으로 지금 방송하는데 왜 방송을 이렇게 하느냐. 예.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는 세월호 유가족들, 미수습자의 가족들. 어떤 부모가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빌겠습니까? 아직도 자식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팽목항 언저리에서 울부짖고 있을 그 부모들에게 제발 미수습자들을 수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의 진상을 숨기려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숨기려는 자, 그들이 범인이다. 그래서 세월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내야 된다.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박근혜가 탄핵돼야 되고 정권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똑바른 권력을 세워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올바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힘없이 죽어간 어린 생명들, 세월호의 4배가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죽었어요. 세월호로 죽은 게 304명인데 1200명 가까운 숫자가 가습기 첨가제 때문에 죽었어. 그 신생아와 산모들이. 그 20년에 걸쳐서 1000여 명이 죽어갔는데 우린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수천 명의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면 안 돼요. 어려운 싸움이죠. 이 대자본, 수십조 원을 들인 미디어들과 수천조 원을 가지고 있는 대자본하고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긴다는 건 정말 기적이겠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니까 우리는 기적에 도전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는 건 갈만하고 만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땀내 나고 짠내 나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든 질 거라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거다. 우리에게 기회는 3월 13일까지다. 3월 13일에 인류가 망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거냐 아니면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지켜볼 거냐. 우리에게 남은 기간은 20일이에요. 20일 동안 지구의 세계사를 바꿉시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를 바꾸는 20일이 될 거예요. 집중하세요. 대통령 후보 지지도 비판도 금지합니다. 망치부인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판 모두 금지합니다. 모두 블랙이에요. 풀어달라고 얘기하지 마. 기회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았죠? 자, 오늘 밤에 우병우 구속영장에 대한 그 심판 결과가 나오겠죠.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진실과 정의가 이겨야 된다는 믿음으로 우병우는 구속돼야 된다. 우병우는 구속돼야 된다. 우병우는 구속돼야 된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낮 2시에 만납시다. 예, 내일 낮 2시에 만나서 특검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박근혜의 최후 변론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황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납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중계방 얼립니다. 나갔다 들어오신 본방이에요. 반복 재생 눌렀습니다.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자마자 업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은 뭐 믿고 이러실까 싶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망치부인 방송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링크 시키는 거는 자유예요. 예,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 내용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여러분이 링크 시키는 거는 자유이지만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트위터나 저의 방송 내용을 생중계 하시는 건 안 돼요. 예, 생중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좀 그 금전적,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튜브에는 제가 허락한 4분 이외에는 그 망치부인의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우리 변호사가 지금 다 일일이 다 지금 취합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고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이제 미국 쪽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소송비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겠죠? 예. 네, 하여간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망치부인 방송을 함부로 올리시면 뭐 조각조각 내갖고 지가 유리한 대로 왜곡 편집해서 하시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작권 위반으로도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허락된 4분만 올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유튜브의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이렇게 링크 시키는 거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페북이나 트위터로 우리 영상을 뭐라 그럴까, 아예 업로드 하고 싶다. 그럴 땐 저한테 따로 허락을 받으세요. 예. 따로 허락을 받고, 그 날짜와 그 설명을 완전히, 설명한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는 거. 예. 허락 없이 망치분의 영상을, 함부로 업로드 하시면 안 된다. 예. 785명의 꿀잼,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고요. 예. 아니, 이 색깔을 보고 가지라 그러면 그거 생명 아니야? 예. 이 색깔 옷을 보고, 이 옷을 보고 가지색이라 그러면 생명이라고. 왜냐하면 가지색은 훨씬 더 남색에 가까운, 예, 남색에 가까운 보라색이죠? 예. 남보라야, 가지 색깔은. 예. 컴맹이 아니라, 생맹. 생맹. 자, 예. 가지가 덜 익었을 때 이런 색깔이 나요? 내가 덜 익은 가지색은 한 번도 못 봐서. 난 언제나 익은 가지색만 봐서 덜 익은 가지색은 몰라요? 예. 덜 익은 가지색이 이렇게 생겼구나.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남보라는 배우 아닌가요? 지금 뭐 해보자는 거야? 내가 지금, 농담할 기운이 없어. 정말. 과연 내가 25일까지 살아있을까 싶다. 25일날 촛불 집회 나가야 되는데, 25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싶다. 예. 막 오늘 아침에는, 간 때문에 그러는지 막 구역질이 나는 거야. 예, 막 구역질이 나고 지금, 눈도 너무 불편하고, 속이 미식미식해. 내가 간염 걸렸을 때 이랬거든요. 아침에 속이 미식미식할 일이 없는데 아침에 이렇게 속이 막 이렇게 그래서 소금이 부족한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소금도 먹고 그랬잖아. 이거 봐, 또 임신이네. 나중에 속이 울렁거린다면 전부 다 임신이지. 그래,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인다는 얘기지? 영구블랙이야, 서울여행. 네. 간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이게 간이 진짜 안 좋아진 것 같아. 빈혈? 예. 알코올 부족. 아니, 지금 막 농담할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예. 장염은 아니에요. 막 설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하루 종일 피곤하고, 눈이 특히 안 좋고, 눈이 안 좋고, 쓴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속이 미식미식하고. 이건 이제 내가 위장염은 늘 달고 있기 때문에 위장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계속 어제부터 간 혈자리에다가 계속 지금 뜸을 뜨고 있거든. 예.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굉장히 춥네. 예. 오늘 많이 추운가 봐요. 비타민 A. 내일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그 해외에서 보낸 그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그게 더 안 좋은 건가. 이건 내가 볼 때 누적된 피로야.
지금 쉬지 못하고 계속 가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방송을 길게 했어. 그죠? 지난주에 막 4시간짜리 방송을 너무 오래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토요일 날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쉬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슴도 답답하고 생강차는 이제 염증이 있을 때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간 때문에 눈이 아프면 눈 이 안구 저 깊은 데가 막 아파.